연방준비제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이 발표해 오늘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의 영어 발음을 문제 삼아 물의를 일으킨 제이첸 후보가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2차 항의 시위를 펼칠 계획입니다. LA 한복판에서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가 울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물 서비스국은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CR 검사 비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가 지침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야심차게 준비한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챔피언십은 야유회 같은 분위기 속에 즐기며 추억을 쌓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는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 안팎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최대폭인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3% 안팎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오는 6월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배제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연준이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지수는 2.81% 급등했고 S&P 500 지수는 2.99% 폭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9% 상승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데 다음 달부터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0여 년 만에 최악이라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연준은 통상 금리 인상이 필요할 때 0.25%포인트씩 올렸지만 한꺼번에 0.5%포인트 빅스텝을 밟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세 차례 더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자이언트 스텝, 즉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75 basis point increase is not something the committee is actively considering.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1,200조 원에 달하는 양적 긴축에도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t's a strong economy, and nothing about it suggests that it's close to or vulnerable to a recession. 소득 수입과 고용 시장이 튼튼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부촌인 베벌리힐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듯합니다. 어제 새벽 베벌리힐스 지역에서 무장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은 어제 새벽 5시 10분쯤 카덴 드라이브에 있는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3명의 강도단이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행 강도 사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공연 중에 총을 든 괴한이 무대 위로 침입하는 일이 할리우드볼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45분쯤 총을 든 괴한 한 명이 무대 위에서 공연 중이던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을 향해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격을 당한 데이브 샤펠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괴한은 즉각 체포됐으며 갖고 있던 총은 모조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아시안 후보인 미셸 박스틸 후보의 영어 발음을 문제 삼아 물의를 일으킨 대만계 제이첸 후보. 아시안 커뮤니티에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반성은커녕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You kind of need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한인 연방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이 영어 발음을 비하하는 망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대만계 제이첸 후보. 이제는 망언을 사과하라는 요구가 아시안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사회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과는커녕 변명만 하는 제이첸 후보의 태도에 전국적인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No action. Actually, the action that was taken was actually saying that there was nothing done wrong. People are angry about that, not just in the district, but nationally. I mean, there's Asian Americans out there on Instagram, younger generations, millennials, Gen X. Everyone is mad at this. 더구나 첸 후보 자신이 내뱉은 인종비하 발언을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 미셸 의원을 역공격하는 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안 유권자가 무려 40%에 육박하는 연방하원 45지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안 혐오 사건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아시안을 비하하는 정치인은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쉽게 끝날 것을 지금 오히려 자기는 자기대로 변명한다는 게 근데 자기는 뭐 발음 얘기한 적이 없다. 그거는 더 자기를 더 곤경에 빠지는 얘기예요. 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아시안계 단체들은 이번 달 안에 더 많은 단체와 연합해 대규모 시위를 펼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가 난다. 정겨울 수도 있겠지만 LA 한인타운 도심가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까지 설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팔가와 캔모아 부근 주택가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주민들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닭들이 울어대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닭 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부 닭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교통사고 위험까지 유발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닭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위험하죠, 솔직히. 혹시라도 그걸 피하려고 했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10마리 남짓 닭들을 키우는 주인은 양계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서비스국은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For it to be legal. For rooster, you have to have 35 feet between the owner's residence and the coop that the rooster lives in, and 100 feet for all the neighbors. 이웃 주민들과는 일정한 거리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주인에게는 첫 번째 적발 시 $100, 두 번째부터는 $5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nd a letter, a notice to them, letting them know that there's a complaint of excessive noise because of a rooster. And we also let them know of the ordinance, the rules, the measurements, and if they don't comply, then they are told that they have to remove the animals. 하지만 실제로 양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한국 입국할 때 필요한 이 코로나 PCR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 불만이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용훈 기자입니다.
높은 검사 비용 등으로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 걸림돌이 되어온 PCR 검사 의무 규정,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항공업계와 공항 등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PCR 검사가 출입국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에 비해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아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증가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을 비행편으로 다녀올 경우 출국 이틀 전과 한국 입국 후, 그리고 귀국 하루 전 모두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인공모유, 이 단어 자체도 생소한데요. 빠르면 3년 안에 미국에선 인공모유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오밀크는 늦어도 5년 안에는 인공모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모유는 기증받은 인간 유방 조직과 모유에서 세포를 채취해 만들어집니다. 바이오밀크는 자사의 인공모유 제품은 분유보다 더 모유의 영양 성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모유 출시 소식에 입양이나 대리모 등 이 모유술 자체가 불가능한 엄마들을 위한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룹 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퇴임을 앞둔 문체부 장관이 직접 거론하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황 장관은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위 선양 업적이 뚜렷한데도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의무 이행 때문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의 개정안, 이른바 BTS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최근 BTS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임용을 연기한 상태인데요. 이 병역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위 선양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 황희 장관의 호소로 다시 한번 갑론을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야심차게 준비한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챔피언십은 야유회 같은 분위기 속에 즐기며 추억을 쌓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여성 골퍼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탄 카트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남가주 플러튼시의 코요테 힐스 골프 코스에서 개막한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입니다. 운 좋게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게 돼서 앞으로 남은 그 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에 참가한 130여 명의 여성 골퍼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 대회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이런 여자 아마추어들만을 위한 대회가 별로 없는데 계속 이 대회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막상막하 경기가 이어지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에는 잘 못 쳤는데 후반에 좀 집중해가지고 쳐서 그게 번호 뽑기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서로 간의 응원과 격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방송을 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많이 긴장이 됐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칠 수 있었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대회는 서로 친목을 다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준비한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기대한 것보다 더 즐겁게 예선전 뒤에 뒷풀이를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회의 스릴감도 컸지만 어느 때보다 푸짐한 경품은 기쁨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제 인생에 한번 모험해볼 수 있는 그런 대회여서 비행기 타고도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구미를 당기는 이탈리안 저녁 식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SBS 셀리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웃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회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SBS는 아무래도 저희도 많이 보는 채널이기도 하고요. 또 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SBS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첫 8강전이 시작되는 SBS 셀리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는 5월 29일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저녁에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내 집 마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주택구매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중간주택 가격은 79만 7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민은 4명 중 1명꼴도 채 안 되는 단 24%에 불과했습니다. 중간값 79만 7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하려면 매달 모기지가 3,950달러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정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2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주 전체보다도 낮은 2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엿새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날아간 거리나 이 고도를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동쪽으로 날아 최고 고도 780km, 비행거리 470km를 기록하며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기형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방식입니다. 군은 화성 15형 또는 17형 같은 ICBM 시험 발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마라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미심쩍은 구석도 있습니다. 화성 15형과 17형 ICBM은 고각발사 시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지만 이번엔 780km에 그쳤습니다. 비행거리도 많이 짧습니다. 2단 로켓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비행 재원입니다. 군은 정확한 재원과 함께 이런 특이 발사의 의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이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뒤 첫 도발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역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현 정부에도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화력을 집중하던 동남부뿐 아니라 서부에서도 다시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병실에서 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 춤을 추는 커플. 지난 3월 러시아군이 설치한 지뢰를 밟아 두 다리와 네 손가락을 잃은 우크라이나 신부의 병실 결혼식 영상입니다.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вно благодаря моей поддержке я с этим смирилась. Нужно жить дальше, на этом жизнь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Если Бог меня оставил живой. 전쟁의 포화도 꺾지 못한 사랑. 하지만 남편에겐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Чтобы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чтобы мы, может быть, мы раньше уехали из города, забрали родителей, детей. 러시아는 지난 밤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르비우에선 발전 시설이 대거 공격을 받아 대부분 지역이 정전됐고 중서부의 철도와 발전소 등 기반 시설들도 미사일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떠난 수도 키이우 인근에선 부차에 이어 이르핀에서도 집단 학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Під час огляду місця події для проведення судово-медичної експертизи доставлено 290 тіл.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르핀 7개 지역에서 총격 사건과 시신 집단 매장이 발생했고 대인지뢰 등 국제 협약으로 금지된 무기들이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성폭행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우리 돈 4,75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세금 보고 웹사이트인 터보택스 이용객들에게 총 1억 4천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병원의 익명의 부부가 거액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어제 한 부부로부터 기부금 5,30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 부부 중 한 명이 지난 2016년 희귀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해 혼수 상태에 빠졌었는데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주며 치료해 건강을 회복했다며 감사의 뜻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보택스 세금 보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1억 4,1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50개 주의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인투잇 회사가 터보택스 광고에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했지만 무료가 아니라며 광고를 중단하고 4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가 내일부터 8일까지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과 PCR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한인 봉사센터, 시 검사 추적팀과 함께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인 상록회에서 백신 접종과 PCR 검사를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BT 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아마존 온라인 식품 매장을 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EBT 카드 소지자들이 4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아마존 그로서리와 아마존 프레쉬를 통해 식품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BT 수혜자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입을 원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키키 지역에서 방문객 대상 강절도 사건이 증가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24일 저녁 7시쯤 용의자 3명이 카네오에 지역의 레오나드 베이커리 말라사다 트럭에 침입했고 26일에는 카일루아 헤킬리 스트릿의 상점가에 도둑이 침입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실격 1순위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회 인준 여부는 여론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이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일단 레드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합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 대통령 신분으로 국회로 보내는데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68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레드카드를 빼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부터 낙마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발목 잡기라는 부정적 여론을 짊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만 아니면 바로 낙마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복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이 낙마를 예고한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총리 임명 동의를 연계하려는 계산도 읽힙니다. 민주당이 총리 낙마 카드를 선택하거나 임명 동의 표결을 늦출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 정부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정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백 시 김 총리가 남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새 정부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에서는 다시 자진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비판하며 정호영 후보자를 몰아붙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이 발언에 폭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여성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태도가 불성실했던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청문회장을 퇴장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특권 찬스의 끝판왕이라며 자진 사퇴를 넘어 자녀 편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에 자신이 없어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거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검증에 자신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사청문회에 임하십시오. 집단 퇴장은 집단 도망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가 다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 힘의 도리예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제주도와 양양공항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전망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건 코로나 1차 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개별 관광객뿐만 아니라 단체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정부는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다음 달부터 확대합니다. 우선 대상은 제주와 양양공항입니다. 제주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 내에서 머물 수 있는데 일본, 홍콩 등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10개국과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24개국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강원도 지정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양양공항을 통할 경우 15일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몽골은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시작됩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은 2천만 원까지, 추가 인사, 노무관리 비용은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분들에서 재택근무를 좀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이동량은 늘어도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개인 방역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차례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 혐의보다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이은혜, 조현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는 등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자귀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자귀에 의한 살인보다 범행 혐의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 2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윤 씨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만난 2011년부터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윤 씨를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4m 높이 계곡에서 다이빙한 것도, 이은의 친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린 것도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보고 피해자 유족의 뜻에 따라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은혜, 조연수의 도피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을 소환 조사했던 주인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도 작성해 보관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증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 틀을 만들겠다고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